여러분 반갑습니다. 강의사입니다. 카나리오 바이오에 대해서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부터 투자하던 주주님들은 지금 정말로 힘든 시간을 지나고 있을 것 같습니다. 다들 힘내시고요. 어려운 상황이지만 함께 이겨낼 수 있도록 저도 최선을 한번 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현재 주가가 이렇게까지 떨어진 거는 오레고보맙이 삼상 중지 권고가 되면서인데, 솔직히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이렇게까지 떨어질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하지만 주가가 항상 내가 원하는 대로 예측한 대로 흘러갈 리는 없고, 내가 아무리 완벽한 분석으로 적정 주가를 산출해낸다고 해도 시장에서의 평가가 현재 이거라면은 이 주가가 지금 시점에서 바라보는 카나리아 바이오의 적정 주가가 맞겠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가만히 앉아서 우리가 당하고 있을 수는 없죠. 이거를 타개에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강구하고, 이럴 때일수록 더 적극적인 투자를 이어나가 보셔야 합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하한가 맞기도 합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저도 주식시장에 처음 입문했을 때는 이런저런 실패도 많이 해봤고, 그런 데이터가 하나씩 쌓이면서 지금은 이렇게 여러분들께 방송도 하고 많은 분들한테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자,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 여러분들께 꼭 도움이 되도록 해보겠습니다. 일단 현재로서는 기술적인 분석이 앞설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주가를 가장 크게 상승시켜줄 수 있던 모멘텀이 현재는 사라졌기 때문에 그만큼 실망한 매물들은 장기간 돌아오는 것은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똑같이 삼상을 진행하던 HLB 같은 경우는 연일 좋은 소식을 내면서 계속 상승을 하고 있는데, 카나리아 바이오는 좀 정반대 이야기가 나와서 안타까운 상황이고요. 이 모멘텀으로 다시 하락분을 만회하고 상승이 나오려면은 삼상 중지 권고는 오보였고 승인에 거의 근접했다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불가능합니다. 일단 3일 연속 하한가로 내려왔다가 오늘은 하락을 어느 정도 조금 멈추고 조금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럴 때가 정말로 중요합니다. 이게 진짜 하락이 멈춘 건지, 그동안 하락한 게 너무 과다하게 하락해서 다시 원래저가로 돌아가는 건지, 이런 생각이 먼저 드시겠지만, 이거는 3일간의 하한가로 인해서 주당 가격이 너무 떨어지니까 이거는 사면은 무조건 수익 낼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단타쟁이들, 세력들이 몰렸기 때문이라고 보는 게 더 설득력이 있습니다. 오늘 분봉으로 한번 봤을 때 시초가에 또 개파락을 시작했다가 급등, 급락, 다시 상승, 다시 하락. 일반적으로 모멘텀이 사라지면서 주가가 단기간 내에 많이 빠지면서 할인된 종목들에서 나오는 아주 전형적인 단기 매매 성향입니다. 그러니 오늘까지는 무작정 물타기라도 해야겠다 이런 생각 하지 마시고, 지금은 그냥 세력이랑 단타장애들이 마음껏 놀라, 그렇게 그냥 마음 편하게 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절대로 물타기는 하락할 때 하는 게 아니라 확실하게 딱 턴어라운드를 했을 때, 그게 확인이 됐을 때 재상승하는 그런 타이밍이 해주는 게 가장 적절합니다. 괜히 주가가 많이 빠졌으니까 지금이라도 평단가 좀 낮춰야지 하다가 진짜로 지하가 아닌 지옥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주가가 완벽하게 턴어라운드를 하지 않고 있을 때는 오히려 다른 상승 가능한 종목에 투자를 하셔서 만회를 하는 게 올바른 방법입니다. 현재 카나리오 바이오의 앞으로의 주가를 좀 예상을 해본다면은, 얼마 전에 엔젠시스가 임상 3상 실패를 하면서 주가가 하락한 헬릭스미스라고 다들 아시나요? 그 헬릭스미스가 반면 교사를 좀 해주고 있습니다. 이 헬릭스미스의 주가를 보면서 비교를 좀 해보면 아주 좋겠습니다. 헬릭스미스는 2024년 개장일 장 마감 이후에 실패 공시가 나오면서 다음날 바로 하한가를 갔습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더 떨어지지 않고 오히려 그 이튿날 오늘의 카나리아 바이오 같은 흐름이 딱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날까지 딱 보면은 뭔가 좀 상승하면서 다시 제자리로 돌아갈 것 같은 그런 흐름을 좀 보여줬었죠. 자, 이게 바로 데드캣 바운스인 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냥 이만큼 수익 내려고 들어온 단타쟁이들, 세력들, 그런 놈들의 놀이터가 된 겁니다. 그리고 나서 꾸준하게 완만하게 하락을 해버렸죠. 자, 모멘텀이 사라진 종목들, 갑자기 급락한 경우에 이런 형태의 주가를 자주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섣불리 물타기를 했다가 괜히 돈만 더 묶여버리는 악순환이 발생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헬릭스미스를 보니까 왜 카나리아 바이오는 다른 파이프라인도 있고 현재 임상 진행 중인 신약 후보 물질도 있는데
왜 헬릭스미스보다 더 심하게 떨어지냐 이런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죠. 자,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다 이 헬릭스미스 때문이다. 이 나쁜 놈 이렇게 판단합니다. 헬릭스미스가 먼저 임상에 실패를 하고 연달아 3상에서 중지가 나오니까 아직 한국의 제약기술력으로는 글로벌 신약을 내는 것은 조금 시기상조다. 여기까지가 한계다. 이런 인식이 시장에 퍼진 겁니다. 누적이 된 거죠. 그리고 이전에 이 헬릭스미스의 주가가 살아나지 못한 거를 먼저 봤으니 당연히 카나리아 바이오도 실망 매물은 더 빠르게 더 많이 빠져나가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3상 중지 권고가 나온 게 타이밍도 너무 안 좋았다. 이게 조금 많이 아쉽습니다. 자, 카나리아 바이오의 수급을 한번 보면은 연달아 하한가가 나오니까 이렇게 들어오긴 했습니다. 이 단타쟁이들. 그런데 오늘 살짝 반등을 하니까 어떤가요? 외국인 기관 거기다가 기타 법인까지 물량 다 내놓고 있죠. 이러니까 조심 또 조심해야 된다 말씀드리는 거고, 그래도 긍정적인 부분을 제가 하나 딱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지난 6개월간의 수급 상태를 한번 쭉 분석을 해봤더니 현재 주가는 여기 있고요. 그나마 기댈 수 있는 그 한 가지, 어디에 누가 물량을 보유하고 있는지 그 상태입니다. 자, 이게 다행인지 불행인지 모르겠지만 4,000원대부터 이 8,000원 사이, 여기에 가장 많은 물량을 보유하고 있는 게 외국인 그리고 개인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외국인들이 어디에 많이 물량을 보유하고 있냐? 7,700원 이상, 그리고 5,800원부터 6,800원 사이, 이쯤 되겠죠? 그리고 4,000원부터 4,900원 사이, 이만큼입니다. 자, 여기가 이제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자리고, 여기가 개인들이 좀 많이 보유하고 있는 자리입니다. 자, 이렇게 외국인들이 현재 주가 대비 상단에 상당히 많은 물량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 외국인들 국내 증시에 들어오는 이유가 오로지 차익 실현 하나인 거는 다들 아시죠? 대주주 본인의 이득을 우선시하는 한국 증시의 특성상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그냥 수익률 하나 보고 들어오는 게 외국인들입니다. 최대한 낮은 금액에 딱 매수해서 최대한 높은 금액에서 딱 매도해가지고 차익 실현해 나가고, 하락을 할 땐 뭘 하죠? 바로 공매도로 치죠. 그렇게 차익 실현을 해 나가는 게 외국인들의 특성인데, 이 외국인들도 지금 현재 제대로 물려 있다 이겁니다. 그리고 코스닥 150에 속한 종목이니까 그러면 공매도로 좀 빼고 있나라고 보면은 17, 18일 이틀 동안 공매도가 전혀 없죠. 자, 이건 왜 이럴까요? 지금 이 세력들도 정신 못 차리고 있는 겁니다. 어디까지 주가가 떨어질지 아니면 다시 또 올라갈지 예상을 전혀 못하고 있는 거죠. 이런 세력들도 이러고 있는데 하물며 우리 같은 개인 주주들은 더 혼란스럽죠. 하지만 어차피 엄청나게 물려있는 외국인 세력들이기 때문에 조그마한 뭔가라도 하나가 나오면은 그때 어떻게든 주가를 상승시켜서 탈출을 아마 시도를 할 겁니다. 그때가 바로 물타기가 아닌 불타기 타이밍인 거고, 그런 타이밍을 저희가 잘 잡아드리도록 할 테니까 우리 여러분들 조금만 더 힘내서 저희 영상 자주 봐주시고, 그리고 실시간으로 대응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저희 텔레그램 채널 여기 빨리 들어오셔서 실시간으로 알려드리는 그 타이밍을 잘 잡아서 우리 여러분들도 이렇게 빠져나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쭉 말씀드렸듯이 지금은 뭔가를 하려고 하면은 오히려 더 독이 됩니다. 지금 구간에서는 어떻게 대응하냐에 따라서 큰 손실을 볼 거냐 아니면 수익을 볼 거냐 이런 차이가 발생을 합니다. 저희 텔레그램 채널 딱 들어오셔서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들의 수익 꼭 지켜내시길 바라고요. 우리는 지금 돈 벌려고 투자를 하는 건데 언제까지 이런 세력들한테 당하고만 있을 순 없겠죠. 자, 그러니까 저희랑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텔레그램에 입장하는 방법은 우측 상단에 나와 있는 이 번호로 카나리아 바이오의 카나 딱 앞글자 두 글자만 작성하셔가지고 문자 하나만 넣어주시면 됩니다. 어려운 거 전혀 없죠? 비공개 채널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영상 보고 신청하시는지 그 여부만 확인하고 저희가 입장 코드 드리려고 하는 거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그냥 카나라고 작성하셔서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쭉 말씀드렸듯이 지금은 뭔가를 하려고 하면은 정말 오히려 독이 됩니다, 여러분들. 카나리아 바이오로 뭐 하려고 하지 마시고 다른 급등 가능한 종목을 잡아서 일단 수익을 내고 그렇게 전체 수익을 조정시키는 게 오히려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특히 최근에는 글로벌이나 국내나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서 한국 증시만 계속해서 하락을 하고 있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일본 같은 경우에 지금 33년 만에 최고점을 찍고 있습니다. 바로 옆 나라 일본은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느새 코스피 2,500포인트까지 깨졌었죠.
그러다 보니까 카나리아 바이오도 더 하락하는 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이 전체적으로 하락을 하게 되니까 그런 시장에서 특징이 나타나죠. 특정 섹터에 막 돈이 몰린다거나 아니면은 급등을 하는 테마, 이 테마 섹터가 갑자기 나오면서 갑자기 돈이 확 몰리고 급등을 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도 분명히 수익은 낼 수 있습니다. 테마 종목이라고 도박하듯이 하는 건 문제가 될 수는 있지만 확실하게 계획과 원칙만 딱 세워놓고 기계적으로 매수하고 매도만 할 수 있다면은 충분히 원하는 수익 가져갈 수 있고, 이 카나리아 바이오로 잃고 있는 그 수익도 보전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안 되신 분들이 거의 태반이죠. 그러니까 이게 안 되시는 분들은 그냥 저희 같은 전문가가 알려드리는 대로만 따라 해주시면 됩니다. 지금 텔레그램에서 찍어드렸던 급등하는 종목들 모두 다 상승해서 차익 실현 다 하고 나왔습니다. 며칠 만에라도 시장에서 충분한 수익 가져갈 수 있으니까 우리 여러분들 지금 너무나 힘들으실 텐데 힘들어만 하지 마시고 빨리 들어오셔서 저희랑 함께 하시면서 수익도 보전하시고 더 크게 수익도 내시면서 이 카나리아 바이오에서 힘들었던 것들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그럼 그동안 저희가 어떻게 어떤 종목을 잡아드렸고 상승을 했는지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 지정학적 문제가 발생을 하니까 가장 먼저 반응을 하는 게 바로 유가입니다. 지난해 말에 어느 정도 유가가 좀 잡히긴 했었는데 그러면서 안정기에 접어드나 했지만 중동의 불안한 정세에 다시 한번 요동을 좀 치고 있습니다. WTI나 브렌트유가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으니까 여기서 봐야 할 거는 역시 기본적으로 유가 상승 수혜주를 찾아봐야 되겠죠. 가장 기본적으로 유가 상승이 되면 먼저 반응하는 게 흥구석유입니다. 흥구석유는 1966년에 설립된 회사고 석유류를 도매하거나 소매하는 업체입니다. 대구, 경북을 기반으로 석유 제품과 석유 관련 제품을 판매를 하고 있죠. 뭐 직접 수입하는 회사도 아니고 이노베이션을 하는 회사도 아닌데 왜 가장 먼저 빠르게 반응을 하냐면은, 이게 조금 웃기는 말일 수 있긴 하지만 주당 가격이 좀 저렴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심리가 그렇습니다. 주당 가격이 뭐 한 10만 원이 넘어간다 이러면은 괜히 많이 안 오를 것 같고 빠르게 안 움직일 것 같고 그렇죠. 근데 또 사실 테마주의 잠시 편승해서 수익을 내려면은 주당 가격이 저렴한 게 유리하긴 합니다. 장중 변동성이 강하게 생길 수 있어서 빠르게 치고 빠지면서 수익을 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중앙에너비스입니다. 중앙에너비스는 서울, 경기, 인천 지역을 기반으로 석유류와 윤활유, 주유소와 LPG 충전소를 운영을 하고 있고 정비와 세차 사업도 하는 회사입니다. 중앙에너비스가 반응을 하는 이유도 흥구석유하고 비슷하게 보시면 됩니다. 지난 이스라엘 사태 때 올랐다가 떨어진 거 보이시죠? 아래에서 잡고 상단에서 매도할 수만 있었다면은 하루 이틀 안에 20-30% 수익 내는 거 어렵지 않은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중동의 정세가 흔들리면서 유가 상승만 하는 게 아닙니다. 이란의 지원을 받고 있는 후티 반군 같은 경우에는 예멘을 거점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런데 홍해에서 후티 반군이 민간 선박을 공격하는 사태가 발생하면서 소해주 운하에 통과하는 물동량이 급감을 했죠. 미국 주도의 다국적군이 홍해 경계를 강화를 하고 있긴 하지만 회사들은 리스크가 있는 수에즈 운하를 이용하는 것보다는 먼 길을 돌아가는 것도 안전하게 배송을 하는 거라고 지금 그걸 많이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부산과 유럽을 잇고 있는 물류비가 바로 타격을 먼저 받았는데 전월에 1199달러에서 이번 달에 2495달러까지 무려 108%가 상승을 했습니다. 간접적으로 부산과 미국 동부 노선까지 26.8%가 오른 상황입니다. 이렇게 물류비가 올라가게 되니까 당연히 상승하는 섹터는 해운주들이겠죠. 해운업종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경기 민감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비용의 대부분을 연료와 유가가 차지하고 있어서 대표적인 유가 민감주이기도 하죠. 환율 하락을 할 때 선박투자 관련 차입금이나 이자 비용 감소 효과도 있어서 환율 하락 수혜주까지 불리기도 합니다. 관련주로 먼저 볼 거는 흥하해운입니다. 흥하해운은 아시아 지역 내에서 액체 석유 화학 제품을 운반하는 해운 운송 서비스를 하는 회사입니다. 2022년 12월에 중국의 전기차 배터리 제조업체인 CATL하고 5년간 총 1,000억 원 규모의 전기차 배터리 소재 해상 운송 계약까지 체결을 해서, 좀 웃긴 얘기긴 하지만 배터리 관련주로도 가끔 들어가긴 합니다. 그런데 그게 또 말이 되는 게 중국에서 생산된 배터리를 유럽으로 수송을 하는 거라 직접 수혜주까지는 아니더라도 때에 따라서 충분히 부각을 받을 수도 있고, 특히 지금 같은 때는 더욱더 부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볼 회사는 대한해운입니다. 대한해운은 단순 테마주라기보다는 가치주로 봐도 무방할 정도로 2022년 기준으로 매출액이 총 3조 6천억 원,
영업이익은 1,000억 원. 자, 이 정도로 매출을 기록했던 실적이 아주 좋은 회사입니다. 국내 최대 벌크선과 LNG 선사이고 2022년에는 친환경 LNG 벌크선 10척을 추가로 발주할 정도로 최근에는 친환경 선박 분야에도 투자를 지금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서 간접적인 영향으로 국내 증시가 살짝 조정을 받는 줄만 알았지, 최근에는 한반도의 지정학적 리스크도 생기고 있습니다. 며칠 전부터 국내가 아닌 미국에서 자꾸 쓸데없는 문제를 좀 키워온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 김정은이 대한민국을 제1적대국이자 불변의 주적이라는 점을 헌법에 명기를 해야 한다. 그리고 만약에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나면은 대한민국을 완전히 점령하고 북한 영역에 편입을 한다. 이런 내용도 헌법에다가 명시하라고 지시를 했답니다. 아무튼 이런 이야기가 북에서 나오니까 또 우리 선제타격 좋아하는 윤 대통령님은 힘으로 평화를 지켜내겠다 이런 발언을 하니까 당연히 국내 전쟁 관련주들 상승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로 볼 회사는 다들 아시는 빅텍입니다. 딱히 설명이 필요 없는, 북한이 미사일만 쐈다는 이야기만 들리면 일단 반응부터 하고 보는 빅텍이죠. 빅텍은 전자전 장비, 피하 식별 장비, 군용 전원 공급 장치 같은 제품을 군대에다가 공급하고 있는 대표적인 국내 방산주입니다. 최근에는 공공자전거나 무인 대여 시스템, 이거를 민간에 제공하기도 하고 있죠. 자, 빅텍도 마찬가지로 주당 가격이 상당히 저렴합니다. 상승 전에 4,000원, 지금 거의 60% 이상 올랐는데 아직 7,000원, 이제 7,000원 됐네요. 이렇게 주당 가격이 저렴하다 보니까 거래량 동반이 쉬운 종목이어서 일단 투자가 몰리는 아주 수월한 종목이죠. 자, 두 번째로는 스페코입니다. 스페코는 방산만 하는 건 아니고 건설기계, 풍력발전, 환경설비 같은 다양한 사업을 개진하고 있는 중견기업입니다. 구축함용 함안정기, 워터넷, 함안정 조타기를 생산을 하고 있고, 함안정기가 방사물제로 지정을 받아서 우리나라 해군에 독점적으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설기계 쪽이 좋은데 현대건설기계, 두산마켓, 대우건설기계와 같이 국내 주요 건설기계 제조업체 중 하나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 전쟁 발발 수혜 종목이라기보다는 전쟁 이후에 재건주로도 테마가 엮일 수 있는 종목이죠. 자, 스페코도 마찬가지로 주당 가격이 상당히 저렴합니다. 상승하는 이유는 방산업체이기도 하지만 투자자가 또 많이 몰릴 수 있는 빅텍하고 동일한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른 테마별 대장주를 2개씩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자, 그런데 보셔도 아시겠지만 매수 타이밍만 좀 잘 잡으면은 수익 내기가 상당히 수월하겠죠. 그냥 테마라고 무지성으로 막 오르는 게 아니라 분명히 이유가 있기 때문에 오르는 거라 단기적인 이슈에 잘 반응을 하고 대응만 잘 하시면 되겠습니다. 정치 테마주처럼 그냥 어떻게든 엮어보자가 아니라 확실하게 인과관계가 있는 종목들이죠. 자, 이런 테마주로 수월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던 저희 텔레그램에서 13일, 지난주 토요일이었습니다. 토요일날 이미 다 짚어드렸습니다. 해운주와 유가 관련주, 가스까지 모두 다 짚어드렸고 매수 타점까지 다 알려드렸었죠. 자, 이 종목들이 모두 월, 화, 수에 걸쳐서 상승을 했습니다. 이렇게 정세 파악을 하고 어떤 게 오를지 전망을 해서 텔레그램에서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13일 토요일에 미리 짚어드렸었고 15일 월요일에 뉴스가 막 나오기 시작하니까 이렇게 상승을 하게 된 거죠. 자, 이렇게 여러분들도 저희랑 함께 하시면은 수익을 충분히 낼 수가 있습니다. 자, 거기다가 시장은 조정 중이긴 하지만 그래도 큰 폭의 상승이 가능한 종목도 제가 포착을 해놓은 게 있는데 이것도 여러분들께 공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최대한 낮은 가격에 매수해서 최대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 마음 편하게 매수해놓고 기다리면 되는 그런 종목이고요. 혹시 손실 중이신 분들 계시다면은 이 손실도 한 번에 만회 가능하고, 수익 중이시라면은 이 수익을 더 극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어떤 종목인지 바로 말씀드릴 테니까 꼭 매수하셔가지고 이 수익들 잘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2022년부터 2023년까지 가장 힘들었던 섹터가 어디였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반도체 섹터였죠. 물론 이 AI 반도체 관련 칩을 만드는 회사들은 종목별 차별화를 이뤄주면서 나홀로 상승을 하긴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2주기로 돌아오는 반도체 호조 시기에 들어가면서 2023년 말부터 반도체 관련 회사들이 모두 다 턴어라운드에 성공을 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기가 정말로 삼박자가 딱 맞아 떨어지고 있는 시기라고 보고 있는데 2년 주기의 반도체 호황, 그리고 AI의 혁명,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거는 금리 인하로 인한 시장의 활성화입니다.
이 세 가지로 앞으로의 큰 폭의 상승이 전망이 되는 반도체 시장에서도 가장 먼저 상승할 종목을 골라내서 우리는 2024년 초부터 큰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져가야 하겠죠. 자, 말씀드렸듯이 반도체 시장의 활성화를 다시 가져온 거는 AI의 혁명입니다. 이 AI 혁명 때문에 시장에서는 지속적으로 강력한 성능을 요구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산업보다 아주 빠른 성장이 시작되고 있는 게 바로 이 반도체 섹터죠. 기존의 메모리 반도체는 마치 원자재처럼 수요와 공급에 따라 가격이 오가고 최대한 낮은 생산 원가를 갖춰서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는 게 가장 중요한 가치였다면은, 이 AI 시대에서는 메모리 반도체 성능 향상이 계속적으로 요구되면서 이제 메모리 반도체 3사의 비즈니스 모델까지 전환이 된 상태입니다. 이제는 저비용보다는 강한 성능이 살아남게 되는 상황으로 접어들었고, 시장의 요구는 기존처럼 대량 생산한 이후에 납품을 하는 게 아니라 수주를 먼저 하게 되고 그에 맞는 수율에 맞춰서 제품을 납품하는 것으로 비즈니스 모델이 바뀌었죠. 메모리 반도체에서 성능 향상이 요구된 시발점이 바로 AI 서버의 대역폭의 문제입니다. 특히 AI 서버는 기존의 서버와 다르게 학습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자리를 잡았는데, 프로세서 중심의 컴퓨팅에서 메모리 중심의 컴퓨팅으로 전환이 되면서 데이터의 입출력 속도와 양이 엄청나게 빨라지고 그 양도 거대하게 많아졌습니다. 기존의 서버는 저장해둔 데이터를 불러오거나 아니면 저장을 그냥 해두는데 가치를 뒀다면은 AI 서버는 다르죠. 이런 서버의 차이점 때문에 저장 성능에 중점을 뒀던 낸드 플래시는 꽤나 오랫동안 불황을 겪었고, 반면에 여러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디램의 호황을 불러오게 된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이수페타6의 저층 MLB라든가 SK 하이닉스로 대표되는 HBM, 이런 게 모두 디램 성능 향상을 위한 장치들이어서 다른 반도체 종목과는 다르게 큰 폭의 상승을 할 수 있었던 거죠. AI 서버에서는 GPU와 메모리 간의 데이터 교환이 아주 빠른 속도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그 대역폭이라는 거는 고속도로의 차선이라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1차선보다는 당연히 8차선이 더 원활할 수밖에 없고, 8차선보다는 당연히 16차선이 더 빠르고 원활할 수밖에 없겠죠. 기존에는 중앙 처리 장치라고 불리는 이 CPU에 비해서 그래픽 저장 장치라고 불리는 GPU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AI 서버로 넘어오면서 서버 분야에서만큼은 GPU의 중요성이 CPU보다 더 커졌죠. 이건 마치 전기차 시대로 바뀌면서 이전에는 시동을 걸어주는 역할이나 등화류가 켜지는 그런 역할을 해주던 배터리가 이제는 차를 구동할 수 있는 배터리로 진화를 했다고 생각하시면 편하겠습니다. 전기차에서는 석유가 필요 없어졌듯이 AI 서버에서만큼은 이 CPU보다는 GPU라는 이야기죠. 이렇게 산업이 발전할 때 그에 맞게 적절한 대응을 해야 하는 게 우리 투자자들의 자세가 되겠습니다. 자, 아무튼 컴퓨팅 영역에서 더 높은 성능이 요구가 되니까 이제는 CPU와 GPU를 결합을 해서 하나의 칩으로 만들어내는 상황까지 오게 됐습니다. 그 변화가 바로 아까 잠깐 언급했던 HBM이고요. 이 HBM을 통해서 GPU 메모리를 가져오고 CPU는 128GB D램을 통해서 메모리를 사용을 하게 됐죠. 이런 산업의 발전은 따라가기 어려울 정도로 아주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AI 반도체의 대장이라고 할 수 있는 엔비디아가 당초 2년마다 출시하기로 했던 GPU를 1년마다 출시하기로 바꿨고, CPU와 GPU를 묶어서 만든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성능을 계속해서 높게 요구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의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메모리 월이라고 불리게 되는데, 쉽게 메모리 이동의 병목 현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CPU와 GPU의 성능의 최대 한계치가 메모리의 최대 한계치에 막히는 문제인데, 이 처리 장치의 발전 속도를 메모리가 따라가지 못해서 일어나는 문제입니다. 자, 이 문제, 여기에서 바로 오늘의 주인공이 등장합니다. 바로 CXL. 일반적으로 서버에서 메모리 성능을 가장 극대화하는 것이 핫앤 콜드 메모리 전략입니다. 핫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D램과 HBM이고, 콜드 메모리는 낸드 플래시 같은 저장에 특화된 스토리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런데 핫 메모리와 콜드 메모리 사이에 데이터를 이동하는 과정에서 지연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바로 핫과 콜드 이 딱 중간에 웜 메모리라는 게 생긴 거고, 요 웜 메모리가 바로 CXL인 겁니다. 말이 조금 어려운 것 같은데 쉽게 냉탕과 온탕 사이에 미지근한 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렇게 원 메모리가 생기게 되면은 콜드 메모리에서 데이터를 꺼내오는 일을 최대한 줄여서 원 메모리에서 데이터를 꺼내올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니까 DDR5 D램 단일 스트림 테스트 결과보다 D램과 CXL 메모리를 추가한 것이 무려 3.2배나 빠른 속도로 처리가 된다는 게 확인이 됐습니다. 거기다가 CXL의 또 다른 의미는 이렇게 메모리 대역폭을 늘리는 것뿐만 아니라 메모리 용량 확장에도 아주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삼성전자의 CXL 메모리 사진인데, 많은 D램을 메모리 컨트롤러가 통제를 하고 폼팩터는 SSD 형태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D램이고 이게 바로 SSD입니다. SSD는 하드디스크라고 불렸던 저장 장치의 진화된 버전이죠. 자, 이렇게 되니까 서버에 교체 없이 기존 SSD 자리에 바로 꽂아서 사용할 수가 있게 된 거고, 바로 이게 따로 설치할 게 없는데 추가적인 D램 용량이 생기는 엄청난 장점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이 장점은 특히 AI 서버에서 가장 중요한 데이터 센터에서 엄청난 위력을 발휘하게 되는데요. 데이터 센터에서의 효율적인 메모리 용량 관리로 비용 절감도 가능하고,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조절해서 지연되는 전송 시간을 줄여주기 때문에 센터의 성능도 더 강화가 되게 됩니다. 빅테크 기업인 엔비디아나 AMD도 더 많은 용량의 HBM을 탑재를 해서 칩의 성능을 올리는 방향으로 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메모리 대역폭을 늘리는 문제는 계속해서 나올 수밖에 없고, 그 과정에서 대역폭을 증가시키는 이 CXL 역시 더욱더 요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마켓 리서치에서 이미 조사한 거에 따르면 2026년까지는 15억 달러, 2028년까지는 128억 달러 규모로 성장한다고 전망을 하고 있을 정도로 현 시점에서 아주 중요한 부품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2023년을 돌이켜보면 AI 반도체가 뜬다 어쩐다 하면서 반도체 업황이 아주 안 좋은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반도체주들 다 나락갈 때 이 AI 반도체 관련주들만큼은 고공행진을 했었죠. 차트를 같이 한번 봐볼까요? 자, 첫 번째로 상승을 했던 게 PCB의 용량을 늘려주는 MLB 기판 관련주인 이수페타시스, 무려 5,200원에서 43,300원까지 올라갔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D램의 성능을 더욱 강화한 HBM 관련주, 대장은 SK 하이닉스였지만 가장 큰 수혜를 받았던 TC본더를 만들어내는 한미반도체, 11,150원에서 무려 67,900원까지 올라갔었고요. 세 번째는 온디바이스 AI에 특화된 MPU 관련주들, 대장주가 칩스 앤 미디어라고 알려져 있는데 6,750원에서 무려 34,900원까지 올라갔었습니다. 이제 네 번째가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CXL 관련주죠. 시장에서 이제 막 나온 이슈이기 때문에 어떤 종목을 골라서 사야 할지가 정말로 아주 중요한 상황입니다. 잘 고른 종목은 바로 이수페타시스, 한미반도체, 칩스앤미디어처럼 이렇게 큰 폭의 상승의 흐름을 보일 종목인 거죠. 물론 여기저기 인터넷 검색해보면 이 CX 관련주 알아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엄청난 수익을 안겨줄 진짜 종목, 진짜 템베거를 보여줄 종목을 매수해서 큰 수익을 가져가야만 하겠죠. 아무 종목이나 막 샀다가 여기가 바닥인 줄 알았는데 지하를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자, 영상에서는 어떤 종목을 얼마에 사라고 말씀드리기에는 현행법상 약간 문제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 해당 종목과 매수 가격을 받기 위해서는 다른 거 필요 없이 이 상단의 번호로 그냥 숫자 1이라고만 작성해서 문자 하나만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어떤 종목인지 문자를 보내주신 분들께 종목명, 매수가, 목표가, 보유시기 같이 매수하기 아주 편하게 문자로 저희가 다시 회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현재 시장 마지막으로 바닥을 다지고 날개짓을 이제서야 하고 있습니다. 가격대가 모든 종목이 상당히 나아졌기 때문에 지금 들어가야만 최대의 수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내년에 코스피는 3,000, 코스닥은 1,000, 전혀 문제없이 갈 수 있다고 저는 전망하고 있고요. 이렇게 돈 벌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절대로 놓치지 마시고, 저는 여러분들께 바라는 거는 오직 구독, 좋아요, 댓글, 응원의 문자 딱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왕 응원의 문자도 한 개 보내주실 겸해서 1이라고 딱 써주시고 옆에다가 화이팅, 영상 잘 봤습니다, 이런 식으로 작성 한번 해주신 다음에 이쪽으로 문자 하나만 넣어주세요. 그러면은 정말로 큰일 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더욱더 양질의 종목을 여러분들께 제가 더 가져올 수가 있겠죠. 자,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 한 번씩 꼭 문자 보내주시고요. 제가 항상 자주 드리는 말씀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아무런 생각, 고민, 걱정 이런 거 할 필요가 절대로 없습니다.
그냥 저희가 알려드리는 거 그냥 따라서 매수만 하시면 됩니다. 이런 분석, 고민 다 저희가 해드릴 테니까 그냥 응원 문자만 한 개 보내주시고 수익만 잘 챙겨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뭐 워렌 버핏이라든가 짐 차노스라든가 그런 사람들이 몇 조를 벌던 우리는 전혀 신경 쓰지 않죠. 그런데 내 주변 사람들은 돈을 막 벌고 있는데 나는 못 벌면은 정말로 참을 수가 없습니다. 너무 소외감이 크게 느껴지죠. 그런 종목을 저희가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어떤 종목을 사야 할지, 얼마에 사야 할지 이런 거 모르고 일단 사보자 하시는 분들 절대 그런 생각 하지 마시고요. 알려드리는 종목으로 제대로 된 투자를 해서 큰 수익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여러분들 전혀 부담 갖지 마시고 영상 보고 신청했는지 여부만 확인하려고 하는 거니까 그냥 지금 휴대폰 꺼내서 숫자 1 그리고 뭐 응원의 문자 이렇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무것도 안 해서 아무것도 아닌 사람 되지 마시고 남들은 다들 수익 내고 있는데 나만 수익 못 내는 그런 소외감 절대로 느끼지 마시고 여러분들도 뭔가 행동을 하셔야 그 결과가 따라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로 행동 딱 하시고 이렇게 큰 결과를 가져가셔서 모두 다 부자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종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